안녕하세요. 보이스 트레이닝 오하란 강사입니다. 목소리는 호흡기관과 발성기관, 공명기관, 조음기관 등의 근육들이 뇌의 명령을 받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확한 발음을 만들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조음기관입니다. 이 조음기관 같은 경우는 말소리 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로 입술이나 혀, 치아, 턱, 영구개, 경구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조음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발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음기관들이 충분히 이완이 되어 있다면요, 목소리 발성에 있어서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고 보다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입술부터 좀 보시면요. 우리가 입술과 관련된 이 근육은 입술의 열림과 또 닫힘의 조절,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올렸다가 내려주는 것, 그리고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튀어나오게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모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이러한 입의 모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혀인데요. 혀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혀는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광범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혀를 안에서 막 2번, 3번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혀의 위치에 따라서 자음의 발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잘못된 혀의 위치로 발음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잘못된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혀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는 치아입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입술과 혀 모두의 접촉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장 좋은 치아는 어느 한 군데 입을 다물었을 때 바람이 많이 새는 곳 없이 앙 다물었을 때 이가 잘 맞물리는 그 정도의 치아면 충분히 좋은 발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구개와 연구개가 있는데요. 경구개 같은 경우는 윗니 바로 뒤에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간 길이의 약 4분의 3 정도, 가장 이렇게 둥근 천장으로 된 구조, 즉 약간 입천장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개 같은 부분은 그보다 좀 더 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하품하는 연습했었죠. 그래서 하품하면서 앙 하고 벌었을 때 이렇게 뒤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연구개인데, 그 연구개 같은 경우는 근육과 또 기타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개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조음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음점이란 입술이나 혀, 턱 이런 조음기관들의 바른 위치와 공기 흐름의 바른 사용점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음점을 한번 좀 찾아볼 텐데요. 일단 우리 자음은요, 14가지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시죠? 그래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끝부분 치읓, 티귿, 피읍, 히읗 이 4개는요, 파열음이라고 해서 생성 원리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읓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슷한 지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음하기가 많이 헷갈리진 않고요. 그리고 이 이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영국의 뒤쪽에 있어서 조음점이 따로 필요가 없는 그런 자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역부터 지읒까지 이 위치를 잘 기억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발음을 해야지 정확한 발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기역, 끼역, 그리고 키역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이응까지 요 4가지가 우리 혀의 뒷부분 연구개에 닿아서 발음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부터 시작해서 디귿, 띠귿,
티귿, 리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시옷, 쌍시옷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 티 여기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혀 끝이 윗니 뒤쪽이나 윗 잇몸에 닿으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이 니은 받침, 이 니은 받침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음할 때 혀의 끝부분이 앞니 바로 위 딱딱한 잇몸에 닿아야만 이게 이제 제대로 소리가 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혀를 붙이지 않고 소리를 내게 되면 니응이 이응으로 소리가 냅니다. 그래서 가끔 애기 같은 말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분들은 혀를 끝까지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도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응으로 흘려서 발음을 하게 되면 요런 그 이응, 애기 같은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혀의 움직임이 가장 많은 자음이에요. 그래서 리을 발음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리을. 네, 이렇게 리을을 발음을 하시게 되면 혀가 한번 굴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리을, 리을, 리을. 혀가 한번 굴렀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시옷이죠. 저도 가끔 이 시옷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옷은 조음점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옷이 어려운 이유는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이게 바람을 내려서 마찰 소리가 모음을 만나면서 시옷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결국에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람 소리라는 게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람 소리가 많이 섞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노홍철 씨 같은 경우 타상해, 사상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 시옷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옷 발음을 하실 때는요, 모음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소다. 시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발음하실 때 만약에 내가 바람 소리를 많이 넣으면 시소, 시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소를 하실 때 이 시옷 발음을 안 하고요. 옆에 있는 이 모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랑 오가 있죠. 그러면 이를 발음을 세게 하는 겁니다. 시소, 시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모음 발음을 세게 하고 시옷을 좀 거기에 그냥 소리만 그냥 붙인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시옷 발음을 세게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바람 소리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음, 비읍, 뭐 쌍비읍, 그죠? 뿌, 뭐 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술 소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술만 붙였다가 떨어지면 발음이 되는 소리가 미음, 비읍, 비읍, 뭐 피읍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미음 받침 같은 경우는 다른 받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천천히 발음한다는 생각으로 입술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연습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읒과 뭐 쌍지읒, 치읒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 지금 어디 있나요? 경국에 입쪽, 앞쪽, 이 천장에 이렇게 닿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닿아서 나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히읗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요? 목구멍에 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조음점들을 좀 찾아서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만 우리의 발음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모음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음이라는 것은 단모음과 뭐 이중모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단모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에, 이, 오, 우 뭐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두 가지의 모음이 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두 번 빠르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같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야구예요. 그쵸? 야구 했을 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대로 발음을 하는 연습. 야. 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와 아가 합쳐진 거예요. 그쵸? 이와 아가 합쳐져서 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때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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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걸 이제 빨리 해서 이야, 야,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습들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는 이와 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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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걸 빨리 발음하면 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런 거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있죠. 왜 같은 경우는 오와 애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좀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자주 헷갈리는 발음들 같이 해놨으니까 요것들은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중모음 헷갈릴 수 있는 발음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 발음표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발음 그 표만 좀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도요. 웬만한 모음으로, 이중모음으로 고생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발음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자음을 정확한 위치, 조음점을 두고 잘 말을 하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안 되는 자음은 없는지, 또 모음은 잘 뱉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스피치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글자인 우리말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의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 모두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정확한 발음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음기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조음기관이란 말소리 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로 입술이나 혀, 치아, 턱, 연구개, 경구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음기관의 움직임에 따라 발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나 조음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음점을 잘 찾으면 알맞은 자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음은 1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끝에 치읓, 티읕, 피읕, 히읗 같은 파열음들은 생성 원리가 같고 또 이응 같은 경우는 따로 조음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역부터 지읒까지의 조음점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음인데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발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중모음인데요. 와, 워, 왜, 위,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모음을 빠르게 한 번에 발음을 하기 때문에 다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중모음 연습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발음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소 말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편한 대로 또 발음을 하려다 보니까 정확히 발음을 구사하는데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한두 번 연습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본인도 모르게 이 연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